밈 없이 못 사는 인간 두 민간의 밈슐랭 가이드. 안녕하세요, 타미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씨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나 뭐하고 살았지? 저는 다시 이제 기말고사 기간에 돌입을 해가지고 팀플이 끝났지만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라서 또 간간히 도서관에 또 다시 구금되어 있는데 이제 그저께 근황 있다. 제가 전시회를 하나 다녔어요. 오, 어떤 전시였죠? 그 뭉크 전시회를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이에요. 뭉크 작품으로만 구성된 전시회인데 뭔가 저희가 뭉크 떠올렸을 때 절규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그림만 그리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처음 들어가자마자 엄청 인상 깊었던 작품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죽을 먹는 도깨비라는 우와, 뭔가 귀여운데요? 엄청 귀엽게 생겼거든요. 되게 만화 그림체처럼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그래서 그 절규와 같은 작가가 그렸다고는 상상이 안 될 법한 그런 그림들도 굉장히 많고 색채도 밝은 그림도 많아서 이 화가에 대한 편견을 좀 깨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다들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 서구에 네. 뭔가 도깨비라는 건 없지 않나요? 약간 고블린 이런 느낌인가요? 뭐라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냥 약간 삐에로처럼 생긴 어떤 인물이 있었는데 네네. 그 번역에는 그냥 도깨비라고 되어 있길래 타미 씨 말처럼 좀 고블린 같은 거지 않을까. 근데 크리스마스 죽을 먹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빨간 산타 모자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데요? 그래서 뭉크가 그린 거 맞겠지? 의심이 되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그림을 그리셨구나.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문화생활. 좋습니다. 타미 씨는요? 저도 저번에 그 친구들 만났을 때 네. 팝아트 전시 갔었거든요. 안녕 인사동에서 하고 있는 그 미술이 막 고고하다 혹은 상류층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상업적인 거를 이렇게 미술화 시켜가지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풍자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현실에서 볼 법한 그냥 아이템, 물건 이런 것들인데 표현을 한 거 보고 다른 작가분들도 많으셨는데 앤디 홀 있었어요? 씨가 있었거든요. 진짜 다르다. 뭔가 비교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네, 유명하시니까. 네,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고요. 저는 근황 저도 이제 졸업을 위한 여정을 떠나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주전공이랑 복수전공을 제출을 해야 하는 게 있어서 하나는 졸업 프로젝트를 냈고 이제 오늘 졸업 시험을 보러 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슬쩍 봤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역시 전공자만이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지금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래도 졸업은 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게 아니 뭔가 제가 배운 그 전공에서 배운 내용들이 이렇게 짜집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쓰다 보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에스모글루라고 학자 책이 2권 있어요. 좁은 회랑과 그 나라가 망하는 이유였나? 뭔가 이 제목이 강렬한 국가가 뭔가 망하는 이유 이런 거였는데 그 2권을 읽으셨어요? 읽고 머리에 남는 건 없었다는.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하긴 그 작자의 좀 사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책을 안 읽어도 됐긴 했을 텐데 그쵸. 제가 수업을 들은 지 좀 지나가지고 그렇죠. 시간이 좀 오래됐으니까. 네. 그래도 책까지 읽으셨으니까 하시지 않을까요? 통과를? 졸업 시켜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다는데 그쵸. 안 시켜주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근황 전해드리면서 졸업을 위한 사투를 하고 있는 타미 앤 마이크. 맞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어디선가 다들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살고 계시겠죠. 맞아요. 저희 그런
하루 속에 저희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거에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진짜 이것도 또 체력을 쓰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집중해서 저희 걸 들어주시는 게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밈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주의 밈 메뉴를 소개합니다. 스컬할래? 입니다. 네. 이게 뭘까 정말 궁금하시겠죠? 이 스컬할래라는 이 밈 자체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유명 유튜버이신 류정란이라는 분이 네. 계시는데 이제 이분이 인스타에 릴스 전용 채널을 파셨더라고요. 짧은 정란이라는 이제 그 릴스 계정에 업로드 하시는 컨텐츠가 주로 래퍼 남친과 데이트 하는 이런 데이트 시뮬레이션 영상을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1인칭 시점으로 카메라를 보고 이제 마치 그분과 데이트를 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촬영 구도로 촬영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 영상에서 자주 쓰시는 말이 이 스컬할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설정하신 캐릭터가 전형적인 그 K 래퍼 좀 허세 가득한 그런 캐릭터라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 상대에게 스컬할래? 뭐 누울래? 내 작업실 갈래? 이런 식으로 좀 플러팅 멘트입니다. 약간 유혹하는 멘트랄까? 네네. 근데 이제 이 스컬할래?라고 하시는 게 좀 밈처럼 활용이 되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스컬하다라는 거를 좀 추가적으로 찾아봤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스컬하다라는 말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그건 약간 예전부터 좀 쓰지 않았어요? 그쵸, 맞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제가 유래를 봤더니 이 스컬이라는 말이 SKRR이라고 네네네. 표기가 되는데 이제 저도 지금 조사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이 스컬이라는 게 자동차가 갑자기 방향 바꿀 때 그 끼익한 소리 있잖아요. 그게 스키드 마크 소리? 약간 그런 거를 카트 할 때 드리프트. 그렇죠. 스컬 하는 거군요. 저게 스컬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힙합 씬에서 외국 힙합 씬에서 좀 사용을 맞아요, 하기 시작한 거죠. 끽 느낌으로. 근데 이제 그게 한국에 들어와서 좀 퍼졌는데 또 한 몇 년 전에 어떤 시상식에서 그 가수 송민호 씨랑 바비 씨가 공동 수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송민호 씨가 수상 소감을 하시면서 은희 누나 너무 감사드리고요 했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바비 씨가 벼랑간 스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 그게 가장 큰 계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요? 좀 대중화가 된 계기가 이렇게 막 쓰이게 된 계기, 스컬하다 이렇게 쓰이게 된 계기가 그래서 이 스컬하다라는 말이 쭉 유지가 되다가 이제 이 류정란님께서 또 그렇게 스컬할래라고 활용을 해주시면서 약간 또 다른 의미가 추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스컬하다 자체는 한 22년도 맞아요. 막 이렇게 밈 설명, 밈 뜻 이런 걸로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요즘에는 저는 이제 릴스 보다가 아니 저희가 이 밈을 가져온 이유가 저번 주에 저희가 막 무슨 밈 할까 막 얘기를 하다가 그 마이크 씨가 약간 길티한 맞아요. 뭔가 플러팅 멘트를 날렸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쵸. 맞아요.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불현듯 내가 최근에 본 릴스가 있는데 그거 같다라고 그쵸. 약간 본의 아니게 디스를 하게 됐는데요. 그쵸. 제가 본 릴스에서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약간 그거를 웃기게 따라하는 거죠. 래퍼처럼.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멋이 없잖아요. 그렇죠. 노간지죠. 노간지이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해가지고 래퍼 남친인 척 따라하면서 오자마자 왔어? 스컬할래? 누울래? 룸카페 갈래? 이런 식으로 저급한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그래서 되게 웃기다. 풍자적 의미가 있다. 그렇죠. 라는 걸 봐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마이크 씨는 보통 어디서 보셨어요?
네, 저도 사실 제가 아까 하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길티한 거를 즐기거든요. 그래서 길티 플레저. 네, 제가 길티 플레저 콘텐츠를 보는 게 좀 취미여서 전 사실 이 네네네. 이 정란 씨의 쇼츠를 좀 봤었어요, 릴스를. 네. 근데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 고등학생들이 교실에서 막 그걸 따라하고 또 제가 본 거는 어떤 예대였나 다니는 여고생인가 어떤 대학생 분이 이제 그걸 따라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술인이라는 거에 접목을 시켜서 좀 다르게 그러니까 작업실이 있으니까 거기도 막 도자기 작업실 같은 게 있었는데 막 야 작업실 갈래? 이러면서 막 이 뒤로 오면은 막 아무것도 없다 우리 둘밖에 없어 이러면서 근데 엄청 귀여운 얼굴에 그 여성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웃긴 거예요 좀. 그래서 그쵸. 정말 좀 화제가 된 밈이긴 하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정란 씨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되게 요즘 핫한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맞아요. 그래서 어제 좀 찾아보면서 틱톡에 잠시 들어갔다 왔는데요. 아주 생경한 경험을 했죠, 저희가.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유정란 씨를 찾다 보니까 유정란 챌린지 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진스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제 안무가 아무래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많이 따라 하시는 것 같았고, 네. 그러니까 완전 파급력이 다양한 면에서 이 영향이 있는 분이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고등학생 혹은 초등학생들 위주로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릴스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이제 유정란 챌린지 아니면 뭐 스컬할래 누울래 이 단어가 사실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아무래도 좀 선정적 그렇죠. 성적인 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고등학생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해시태그를 걸고 본인의 얼굴이 나오고 영상을 찍고 하는 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미성년자가 그런 거를 왜냐면 그 류정란 님은 성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98년생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미성년자 아기들이 따라하기 시작을 해버리면은 물론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또 어른의 입장으로 우리 미성년자는 지켜주어야 하는데 또 그렇게 무분별하게 좀 사용되는 느낌? 맞습니다. 물론 뭐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게 좋은 영향은 아닐 것 같다. 너무 무분별하게 이걸 흡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제 그 틱톡 얘기 한번. 그래서 틱톡을 어제 좀 그 안 속에서 헤매는 일이 있었는데요. 콘텐츠의 바닷속에서 거의 익사할 뻔한. 잠시 기절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제가 원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로그인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근데 검색창을만 눌렀는데 회원님이 좋아하는 컨텐츠 이러면서 지금 딱 인기 급상승 중인 그런 이모티콘? 이모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임신 강박증 챌린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막 모찌모찌 기모찌찌라는 것도 있었고 챌린지 새로 생긴 챌린지죠. 그게. 이름들이 다 너무 뜨악할 것들이 많아서 일단 클릭해봤는데 역시나 미성년자 거의 초등학생도 막 추는 거 있었는데 그 챌린지 어제 그래서 임신 강박증 챌린지는 뭐지 이랬는데 되게 그 춤인 것 같기는 그냥 춤추는 한데 영상인데 이름이 너무 이름이 진짜 초등학생 막 저학년 애들도 틱톡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저희가 마라탕으로 챌린지에 대해서 다루면서 서희부님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후속곡 다른 곡을 내셨는데 그 가사가 모찌모찌 기모찌찌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챌린지가 돼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진짜 어떡하냐라는 어제 거의 경악해서 소리 질렀잖아요. 제가 보다가. 왜냐면 그 틱톡 특징이 콘텐츠를 내리면 계속 연결되잖아요. 아래 타래로. 네. 그러니까 영원히 그 콘텐츠를 맞아요. 감상해야 하는 감옥에 갇힌 듯한. 진짜 뇌가 손상되는 기분을 느꼈고요. 그렇죠. 녹는 기분. 멜팅되는. 내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눈에 봐도 네. 남성들 그 남성 틱토커가 네네. 나와서 있는 복장과 여성 틱토커 분들의 복장이 확연히 달랐거든요. 그쵸. 아예 달랐죠. 네네네네. 저희가 진짜 쭉만 봐도 그냥 완전 달라서 옷도 너무 맞아요. 노출이 많고 그런 체형이라던가 혹은 외모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에게 너무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틱톡 주소비층이 정말 압도적으로 네네네. 초등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무분별하게 수용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처럼 뭐 그렇게 보면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초등학생들은 이거 웃기다 하면 따라하고 재밌다 하고 따라하니까 아까처럼 스코어할래? 이런 것도 그냥 재밌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 봤을 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정도로 파급력이 커질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사실 틱톡 이전에는 그 숏폼이라는 형식이 없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틱톡 이후에 막 인스타나 네이버도 모먼트 기능을 추가를 하고 또 유튜브도 쇼츠 기능을 추가하면서 거의 다 그 틱톡의 그 새로운 컨텐츠 형식을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큰 대기업들이 트렌드를 따라갈 만큼 정말 파급력이 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의 좀 규제가 안 되고 있는 느낌. 무분별하게 좀 이상한 컨텐츠, 크리피한 컨텐츠, 어제 본 것처럼 선정적인 컨텐츠. 그리고 제가 봤던 거는 좀 그 초등학생들에게 몸매 강박 일으키는 막 프로아나라는 한때 엄청 사회적 논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약간 우울 전시하는 거 그런 계정도 있었어요. 내 우울함 전시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숏폼이 왜 갑자기 이렇게 붐을 일으켰을까요? 숏폼 뭔가 제가 봤던 거는 원래 저희가 가로형 영상을 많이 봤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핸드폰 자체가 형태가 세로니까 그 가로형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화면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세로형 영상의 필요성이 좀 커졌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틱톡처럼 그렇게 세로형 영상이 엄청 화제가 되고 또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분석을 봤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긴 영상보다 짧은 영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그런 이유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어머니도 가끔 틱톡을 보세요. 틱톡을 보세요? 네. 아니, 한때 잠깐 빠진 적이 있으세요. 네네. 귀여우시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엄마는 보통 이런 레시피가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보시더라고요. 유용한 정보 중심으로.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급한시. 어쨌든 보다가 보면은 또 이런 게 나온다고 맞아요. 할 때도 있고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 알고리즘을 넘어서서 그쵸. 가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찔러 넣어주는 콘텐츠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랜덤 추천이 되는. 그래서 이런 숏폼의 영향력이 지금 커지고 있고 맞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보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규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특정 의견을 내는 것들을 막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사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에서 틱톡에 대한 규제를 내리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 하원을 통과하고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 목적이 개인정보였기 네네, 때문에 보안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미디어 콘텐츠,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목적은 아직 그쵸.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논의가 좀 활발하지 않은 느낌? 네네. 이 플랫폼의 파급력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콘텐츠 수위나 질에 대한 의논은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거는 이 틱톡 때문에 숏폼 유행이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들에게. 왜냐면 그 숏폼 콘텐츠 때문에 사람들 뇌가 팝콘 뇌가 되고 있다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정보에만 갑자기 그 맞아요. 큰 자극에만 반응하고 이런 뇌가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실제로 맞아요. 저도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냥 누워서 정말 맞아요. 입원하에 있는 환자처럼 진짜 누워서 그냥 네. 마약을 주입하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몇 시간 동안 숏폼 콘텐츠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임형국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게 너무 공감이 되어서 가져왔는데 이 숏폼 중독으로 인해서 현실 세상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우울감이 높아진다. 제 생각엔 저번에 타미 씨가 말씀하셨던 그 항상성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완전 도피처처럼 이 숏폼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의 도구로 다시 숏폼이 활용되면서 영원히 그 굴레에 갇히게 되는. 안 돼. 그러니까 숏폼 때문에 현실이 재미없어지고 재미없으니까 다시 숏폼 들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사이클 형성이 된다. 네. 그래서 계속 모든 사람이 그 팝콘 브레인이 되어가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집중력도 되게 낮아지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막 쉬는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가질 때 적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긴 영상을 보기에는 사실 좀 끊기는 감도 있으니까 맞아요. 쇼츠를 보는 게 좀 편리하고 그게 딱 끝내기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계속 밑에 스크롤을 하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도 자제가 안 되고 맞아요. 그냥 진짜 좀비 마냥 이렇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엄지손가락만. 너무 적당한 표현이었어. 근데 이게 사실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예전에 도파미네이션이랑 도둑맞은 집중력 책을 한번 읽으면서 그게 사회적인 문제이다. 맞아요. 개인적인 노력으로 극복하는 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본인의 탓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 이걸 그러면 사회적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논의가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한테 책임을 부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른들도 자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요. 어른들도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생산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 혹은 더 어린 아이들한테 이거를 바란다는 게 맞지는 않는데 맞아요. 너무 큰 기대를 하는 느낌. 맞아요. 그 도둑맞은 집중력이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읽었었는데 저는 제가 기대하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 책에 내 집중력을 돌리도 그렇죠. 해결해주는 방안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독자들이 그걸 기대하고 읽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막 그런 노동 환경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 짧으니까 그런 숏폼을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쉬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했을 때는 막 저희가 독서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운동도 할 수 있고 다른 취미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단기간에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취미를 찾게 된다. 약간 그런 내용도 있어서 오히려 막 주사일제를 주장하자 이런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 도둑맞은 집중력 안에서도. 그래서 그렇구나. 옛날에는 막 주 6일제 근무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니까 지금 주 5일제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커서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연관성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확실히 노동 시간이 길다 보면은 휴식 시간이 짧아지고 휴식 시간이 길면은 좀 양질의 그렇죠. 이게 고급이라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좋은 그렇죠. 질의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고 그게 그렇죠. 어쨌든 노동에도 좋은 영향을 줄 텐데 지금 맞아요. 너무 노동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독서에 관련된 네. 좀 논쟁을 봤었는데 네. 독서율이 낮다는 네네네. 거였는데 그거를 소득에 비례해서 이제 보니까 소득이랑 비례한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일수록 독서율이 높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통계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책만 읽으니까 돈 많이 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갑자기 저소득군을 탓하게 되었는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맞아요. 많고 그래서 독서를 할 시간이 더 많은 거다라고 이제 다른 반대측의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봤을 때 책을 많이 읽으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 노동 환경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개인 탓을 할 게 아니다. 뭐든 간에 맞습니다. 취미를 즐기는 거에 있어서. 맞습니다. 오죽하면 네. 사실 틱톡을 주위가 다 하는데 네. 뭐 청소년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안 하는 그렇죠. 게 사실 공통 대화 주제도 없을 거고 맞아요. 그 영향력을 무시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규제를 했지만 최근 기사를 보니까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도 틱톡을 활용하셨군요. 틱톡에 가입을 했다라는 글을 봤거든요. 제가 사실 이번 팀플 정치 과목을 제가 듣거든요. 네네네. 미디어와 관련된. 근데 이제 그 팀플 주제가 이거였어요. 이번 총선에서 네네네. 쇼폰 콘텐츠 활용 양상이었는데 정말 활발하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모든 후보자가 활용을 하고 있었고 네. 또 거기서 조회수 많이 얻은 인기 후보자가 당선되는 경우도 많았고 결과로 네네네. 이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정말 모두가 이 쇼폼 콘텐츠에 푹 빠져 있구나. 맞아요. 특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치 엘리트라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그쵸. 친근감이 맞아요. 있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쓰기 좋은 선거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쇼폼 콘텐츠가 사라질 날이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유튜브가 있기 전에 그렇죠. 유튜브 알았더라면 맞아요. 우리가 1세대였다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막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와 지금 쇼폼의 다음은 뭘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쇼폼을 쇼츠나 릴스는 좀 보는데 틱톡은 그렇게 막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어린 아이들 한 지금 10대들이 커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는 주 소비층이 그들이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케팅과 시장이 그들을 집중할 것이고 맞아요. 쇼폼이 그들에게 더 편리한 플랫폼이구나라고 해서 더 시장이 커질 거란 말이죠. 저희한테 유튜브나 이런 게 있다면. 맞아요. 저는 끝나기보다는 더 보편화가 더 될 커질 것 같은. 것이다. 뭐 저희가 한 4050 세대가 된다면 이제 젊은 세대에 맞춰서 더 쇼폼에 유입되고 보지 않을까, 보편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럼 모든 전 국민이 팝콘네를 가진. 그쵸. 저는 기대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다음 컨텐츠가 뭘까. 네네네. 또 저희는 막 고민을 하잖아요. 네. 종사자로서. 네. 그런데 제가 그냥 기대를 하는 건 이 음성 컨텐츠. 맞습니다. 왜냐면은 유행이 돌고 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라디오, 다음 TV 나왔고 이제 더 짧은 유튜브 나왔고 더 짧은 쇼폼 나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것보다 더 짧을 순 없잖아요. 이 쇼폼보다. 그러니까 다시 그 라디오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면 라디오가 그땐 정말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모두가 같은 시간에 모두가 같은 프로그램 들으면서 막 오히려 그게 좀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네네. 어제 그거 들었어?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 팟캐스트 저도 막 모니터링 하거든요. 다른 분들 거를. 근데 리뷰란에 들어가니까
초등학생이라고 밝히고 쓰신 리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초학생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학원 가는 길을 잘 듣고 있어요. 귀여워. 근데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 다른 유저가 단 건데.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팟캐스트를 어떻게 알았지? 초등학생이? 약간 저는 주변에 초등학생들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팟캐스트는 좀 그런 쇼폼 컨텐츠들보다는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도 하고 네네. 또 뭔가 영상 그 시각적인 자극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 다시 음성 컨텐츠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팟캐스트에 관심이 가게 된 이유가 네. 요즘 너무 바빠 현대사회잖아요. 맞아요. 시각을 어디 한 곳에 너무 집중을 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한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맞아, 설거지. 그랬을 때 이 음성 콘텐츠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얘는 꾸준히 수요가 있을 것이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음성 콘텐츠, 팟캐스트가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갈지 사실 저희 코로나 때 한번 음성 위주의 SNS가 맞아요. 잠깐 붐을 일으켰다가 맞습니다. 좀 없어졌는데 맞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그러네. 어떤 형태로든 좀 맞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맞아. 그러네. 갑자기 그 어플이 생각이 났어요. 네네네. 진짜 모두가 가입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심지어 그게 막 친구 추천으로만 된다. 맞아요. 막 이래가지고. 프라이빗한 느낌 때문에 더 킹 받아서 야 나 가입하고 만다. 초대장 내놔. 맞아요. 그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네. 한번 러다이트 운동 기계를 모두 깡깡 해버리는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근데 사실 몇몇 군데에서는 관련한 법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찾아보니까 캘리포니아주는 작년 9월에 소셜미디어 컨텐츠 투명성을 보장하는 소셜미디어 기업법이 제정되기도 했고요. 네네. 뉴욕주는 작년 6월에 그 컨텐츠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오행위법을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방송법에 적용을 받는 그 방송 사업자랑 달리 소셜미디어는 부가통신 서비스로 분류가 돼서 사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만 해도 그 노란 딱지라고 하면서 한정적인 그런 좀 규제가 조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옛날 생각해보면 페이스북 몇 살 이상이어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막 애기 나이 입력하면 가입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속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쵸, 있긴 하지만 저는 한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페이스북 가입 못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가입에 대한 좀 연령층을 높이는 방식도 있지 않나. 그 내용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면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러게 뭔가 저희 어렸을 때도 SNS는 항상 있었잖아요. 네네. 카카오 스토리 같은 맞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막 팝콘에 막 핸드폰 봐야 돼 막 이러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그 영상이 주는 그 시각적 자극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규제가 정말 필요한 느낌. 다른 SNS보다 더. 저희는 사실 그때 소설을 썼죠. 가상 다캐를 하고 오히려 좀 창작에 도움이 되는. 창작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해가지고 막 카톡 네네. 주작으로 해가지고 카톡 악녀 여주인공 그리고 아이돌 때 남자 아이돌 때 그리고 김여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댓글로 막 쓰고 멋져요 몇 개 이상이면 더 연재하겠다 이런 것들 많았거든요. 맞아 멋져요 추억이다. 멋져요 슬퍼요 그거 5개 있었잖아요. 감정 스티커가. 그래서 사실 뭐 그때도 어른들이 보면 그쵸. 인터넷 소설 같은 게 사실 거의 보면 뭐 사랑의 목숨을 거네 죽네 마네 때문에 내가 죽는다 막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유해해 보였을 수 있죠 어른들에게는.
그쵸. 그쵸. 근데 그래도 서사라는 걸 그렇죠. 짜기 시작했었다. 어쨌든 글 쓰는 법을 배운 거잖아요. 그쵸. 저 글 쓰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맞습니다. 조기 교육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세대가 커서 포스타입에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은 너무 맞아요. 좀 활자와 멀어진 느낌? 활자랑 멀어지고 네네. 아주 그 시각적인 자극 그렇죠. 위주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물론 창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끔 보다 보면 오 이런 생각을 했네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네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자라나는 아이들의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유해한 콘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 맞아요. 안 좋을 것 같다. 맞아요. 정말 책을 안 읽는다는 게 네네. 실감이 났던 게 그 제가 학원 조교하고 있을 때 네. 중학생 애들이 막 쉬는 시간 되면 또 쇼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는 책 좀 읽어. 제가 장난식으로 그랬거든요. 야, 너는 책 안 읽어? 뭐 최근에 읽은 책 뭐냐?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안 읽어? 막 마지막으로 읽은 게 몇 년 전이래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저는 아기 때 책을 진짜 많이 읽었었거든요. 초등학교, 네네네. 중학교 때.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것도 아까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학원을 그렇게 많이 안 다녀서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맞아요. 독서가 가능한 환경이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얘네도 학원에만 계속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책을 읽을 수가 없고 이미 그 학원 공부 자체가 다 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피로를 느끼지 않았나. 근데 전 정말 책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도 입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네. 저희 때랑 달리 지금 독서가 빠졌어요. 그래서 아예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생활기록부에 독서 넣는 란이 없어졌었죠. 그게 평가 항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네네네. 평가가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어 학원에서도 책 읽으라는 소리를 한다? 이거는 좋지 못한 선생님이 되는 거죠. 시간도 없는데. 네네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 국어를 잘 보기 위해서는 맞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의 맞아요. 독서 경험이 최종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많이 읽다 보면 또 빨리 읽히고 맞아요. 내용 파악이 잘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기출을 많이 풀어도 그 핵심을 깨닫는 그 능력은 정말 독서 경험에서 비롯되는 건데 맞습니다. 좀 너무 주객전도가 되지 않았나. 지금 확실히 사회가 완전 노동자를 키우기 위한 사회인 맞아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다 이제 성인 이후의 삶을 위해서 투자를 진짜,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영어 학원을 다니고 수학 학원을 다니고 뭐 그러니까요. 등등등의 활동을 하고 내 여가 시간과 아이들과 친구들과 놀 시간은 없고 진짜. 그렇게 해서 학생 시절 보내면 대학을 가기 위한 걸 마치고 대학을 가면 또 취업 준비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취업을 하고 나서 9 to 6 혹은 더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 사실 하루에 절반 이상을 맞아요. 일에 쏟고 그리고 자면 끝이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책을 읽거나 좀 더 질 높은 휴식이라던가 나에게 도움되는 그런 여가 생활들을 향유할 수 있는 거는 완전 상류층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만 네. 그런 취미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일개미에 불과한 너무 프롤레타리안이 혁명 한번 들어가야 그러니까요. 이게 맞나 진짜.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또 빈부격차 커지고 지식격차도 더 커지고 네네네. 이러니까 영원히 그 계층이 유지되는 느낌?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혁명이 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좀 사회적인 노력과 맞아요. 합의가 필요하다. 논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완전 개인 탓할 게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슈퍼 너무 많이 보지 마라고 해서 안 볼 수 없잖아요. 이미 네. 중독됐는데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마약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디지털 하셨거든요. 마약. 진짜. 네. 그래서 정말 그걸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 인턴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다 그거 보고 계세요. 맞아요. 왜냐면 거기서 또 책을 펴서 읽기가 굉장히 협소한 맞아요. 공간이기 때문에 저도 가져갔는데도 그냥 쇼츠 본 적도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책을 펼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서. 근데 또 그런 이슈도 있으니까 제가 읽고 싶어도 못 읽는 환경이 주는 그 제한이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 보니까 정보도 그쪽으로 가요. 아, 그렇죠. 뭐 예쁜 카페, 맞아요. 혹은 맛있는 식당 이런 맞아. 것들도 쇼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맞아요. 혹은 직무와 관련된 막 요즘에 인스타 보다 보면 뭐 이런 직무 정보 알려드릴게요 하면 댓글 달면 이제 바로 DM으로 보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쇼폼에 있다 보니까 맞아. 지금 사실 정보성 싸움인데 맞아요. 이용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마저 그 쇼폼을 네. 이용하잖아요. 그럼 유권자들 중에 쇼폼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부 정보에서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쇼폼을 이용하게 되고 그럼 또 당연히 소비를 많이 하니까 다시 생산자들도 쇼폼 이용하고 영원히 굴레가 멈추지 않는다. 최근에 그 제가 마케팅 관련한 그 한 분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네. 그분이 스토리를 올리신 게 사실 종사자가 이거에 중독되기가 더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힘든 것 같다. 계속 봐야 되니까. 네, 봐야 되고 모니터링으로. 트렌드를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그냥 나 갓생 살 거야 하고 한 달간 이제 도파민 끊고 그렇죠. 이렇게 뇌를 리프레시 하고 싶다라고 해도 그게 안 되고 그렇죠. 업무라면 맞아요.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실제로 인턴할 때 제가 릴스를 만드는 게 네네네.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 그 인스타그램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왜냐면 하루 종일 그 인스타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저도 업무 때문에 인스타를 삭제했다가도 다시 깔고 이런 적이 엄청 많았어요. 오늘부터 인스타 안 한다 이러고 삭제했는데 갑자기 폰으로 올려야 될 일이 생겨서 다시 깔고 막 이랬어서 진짜 업무와 그렇게 직결된 분들은 더 힘들겠구나.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럼 스컬할래 평가? 스컬할래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한 논의가 쇼폼과 도파미네이션에 대해서 노동 환경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네네. 어쨌든 스컬할래로 다시 돌아와서 네네. 민평가를 매기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미 씨는 스컬할래? 좀 이게 좀 처음에 저는 되게 이거 웃긴데라고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는 되게 소위 막 상여자, 하여자, 네네네. 상남자, 하남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남자의 모먼트를 너무 찌질하고 돈 없고 막 이런. 그러니까요. 막 작업실 갈래? 이러면서 간지가 없고 라면 먹고 갈래보다 더 하위의 플러팅이다. 저급한 느낌의 플러팅. 길티다 이런 거를 약간 풍자하거나 특히 여성들이 하는 걸 보고 이게 얼마나 멋없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울 치료하는 거울 치료 해주고 오히려 여성들이 그거를 비판점을 꼽는 부분이 저는 되게 웃기고 좋았거든요. 맞네. 근데 이게 좀 무분별하게 학생들이 막 그냥 누울래? 댓글 보다 막 중학생이었는데 막 친구가 잘 나왔다 귀엽다 뭐 이런 식으로 달았어요. 근데 댓글로 형 누울래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데나 쓰는구나. 플러팅 멘트처럼. 플러팅 멘트처럼. 근데 이거 부모님 앞에서 할 수 있나? 저 굉장히 선정적인 밈이긴 하죠. 저희가 이거 가져오면서도 좀 생각이 많았거든요. 할까 말까 얘기를 해도 되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절반 이상은 줄 수 없을 것 같고요. 2점 정도로 2점. 딱 제가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2점을 주는 거고. 그러네. 네. 맞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좀 비판적인 면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롱거리로 원래 그 래퍼분들이 좀 허세에 가득하고 이런 걸 멋있게 생각하시잖아요. 본인은 본인이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좀 풍자하는 콘텐츠를 보면은 정말 하나도 안 멋있는 행동이구나를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이기는 해서 저는 한 1.5점 정도?
1.5점. 그래서 저도 재밌게 보긴 했어요. 네네네네. 스컬할래? 이러면서 이렇게 좀 킹받게 네. 하시길래 웃기다 이거. 그냥 웃기다 라는 점에서 맞아요. 웃기다. 네네 웃기다. 만약에 그 예전에 막 문신남 네네. 뭐 이러면서 맞아요. 약간 캐릭터화해서 맞아요. 인기를 부캐처럼. 얻으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유행화돼서 마치 그냥 그게 유머인 듯 유머가 아니야. 그거를 장착한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인데 아니면 원래 그 패션 원래 추구하시는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네네. 그런 사람인지 그 패션을 패션과 말투와 이런 그 본체 같은 사람들이 네네. 이게 인기를 얻으니까 오히려 더 자기의 캐릭터성을 약간 뽐내는 의기양양하거나 헐. 자신의 그 셀링 포인트로 삼거나 헐. 와 진짜 싫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웃기다 해주니까 양지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그러네. 제가 몇몇 봤기 때문에 약간 그 양상이랑 조금 달라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그쵸. 달라서 좀 좋아 보이긴 했지만 이게 또 더 퍼지다 보면 어떻게 그쵸. 될지 모른다. 그렇죠. 이제 또 래퍼분들이 자신감을 얻고 네. 또 스컬할래라는 말을 유머인 듯 그쵸, 하면서 그쵸. 이거를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웃기자고 하는 건가 하면서 그러니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 자체가 호감이 되어버린다는 네,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럼 안 되는데 잘 정리를 비호감인데 해주셨네요. 비호감인데 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 사회적으로 좀 많은 그렇죠.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다 같이 이거 별로다를 외칠 수 있는 이거 너무 댓글로 앞을 간다. 야유하나요? 내려라 그러면 내려라. 감성 모르면 나가라 이러면 어떡하지? 그니까 스컬 감성 그럼 나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개인이 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네. 밈슐랭은 다음 주에도 찾아옵니다. 그럼 안녕.